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마스가의 최고 파트너가 되겠다. 누가 한 말이게요? 이거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 기조연설에서 정기선 HD현대 신임 회장이 한 말입니다.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한화오션이 있죠. 여기에 비해서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았던 게 HD현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정기선 신임 회장의 취임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생생 스토리, 오늘은 정기선호의 HD현대와 마스카 프로젝트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시 기업과 인물 이야기라면 박 대표님을 따라올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선 신임 회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죠? 지난주죠. 네. 17일, 진짜 지난주네. 네. 이제 일주일 됐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조선주가 요즘 좋습니다. 근데 HD현대중공업그룹이 HD현대그룹이 크게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죠. 예. 일단 조선사업, 네. HD현대와 위포조선, 그리고 에너지. 우리가 HD 주유소가 있죠. 정유관, 정유를 한 에너지관, 수소까지 요즘 같이 하는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모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굴삭기, 포크레인은 다 HD현대 겁니다. 두산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코어도 먹었고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 인프라코어. 그러니까 크게 세 덩어리. 그러니까 조선과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뜨거운 게 있습니다. 전력기기사. HD현대일렉트릭. 그것도 에너지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조선주 좀 좋죠.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 좋죠. 딱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건설기계 쪽이 좀 안 좋습니다.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상. 전체적으로 아주 주가가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조선 관련해서 마스가 프로젝트 발 그리고 뭐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천 코스피 사천 같이 덩달아서 아주 주가는 좋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초반 성적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어제 뭐 사실상 이제 공식 데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 포럼 기조연설자로 데뷔를 했는데 여기에서 마스가의 최고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포부가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회장으로서의 공식 데뷔죠. 정기선 회장은 수석 부회장 단지 만 1년이 안 돼서 회장이 달았습니다. 초고속 승진에 11개월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기선 회장은 언론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는 오는 아니에요. 약간 샤이한 오는 중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그 에이펙 이전에 CEO 서밋은 오늘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퓨처테크 포럼이라는 기조연설을 이제 정기선 회장이 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이재명 대통령 출범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떴는데 사실 거기서 주인공은 하나였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다들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53살 먹은 중년을 이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한다. 현대중공업은 이제 73년도에 생겼고 그렇죠. 하나그룹이 대우조선을 먹은 거는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대우조선 해양까지 하면 그래도 업력이 꽤 긴데 거기도. 근데 약간 이제 두 사람의經营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관 부회장의 스타일은 한 살 어립니다. 83년생이고 정기선 부회장 82년생인데 비슷한 연령대죠. 두 분 다 오너 3세고 같은 처지죠. 김동관 부회장은 굉장히 적극적 M&A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원래 M&A로 성장한 그룹이긴 하지만 아버지인 김성현 회장이 국내 M&A를 주로 했다면 뭐 해외 M&A까지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서도 사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사실은 필리조선소를 인수할 때 상당한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조선에 대한 불황 뭐 이런 얘기가 많았으니까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인 반면에 정기선 회장의 행보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죠. 그러니까 인수나 합병 이런 식의 어떤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파트너십의 형태로 계속 뭔가 경영을 하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형태의 어떤 경영을 주로 해왔던 게 두 사람의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일단 선수를 하나 김동관 부장에게 뺏긴 건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포럼에서 기존연설을 나서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만회해 보겠다는 의지가 좀 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 그리고 정기선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두 분에 대한 비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나이도 비슷하고 82년생, 83년생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잖아요. 관계가 어떻습니까? 원래 오너분들은 비슷한 연령대 분들끼리 모임들이 있죠. 있죠. 예. 그 모임들에서 모를 수가 없을 거고요. 늘 뭐 공식 자리에서 만나고 비공식에 만나고 하기 때문에 친구 뭐 나이가 비슷해서 뭐 이렇게 친구로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 스타일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다릅니다.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그룹의 어떤 횡보를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M&A나 사업 확장 정책을 펴는 반면에 정기선 회장이 이끄는 HD현대중공업그룹은 굉장히 재무적인 스타일의 어떤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약간 현대가의 가풍인 것 같기도 해요. 원래 현대가 공격적이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큰 선대 할아버지인 정주영 회장은 그 현대조선소를 만들 때부터 그렇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500원짜리 지폐 가지고 가서 무모하게 돈을 빌려서 사실은 연구에 돈을 빌려서 만든 현대조선소인데 그 정도로 진취적이었고 공격적인데 사실은 지금의 정기선 회장은 할아버지의 가풍은 분명히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기선 회장이 실제 현대 그 중공업으로 입사한 게 2009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번이 01학번이 되겠죠. 2080년생이니까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ROTC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군문제 얘기할 때 지금도 뭐 치킨 같은 걸 이제 ROTC 후배들에게 선사하고 이러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2009년도에 현대중공업 당시 재무팀으로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하자마자 사실은 스탠포드로 유학을 가죠. MBA를. 그래서 스탠포드 MBA 경력이 있습니다. 그다음 뭐 컨설팅 그리고 베인앤 컴퍼니 같은 컨설팅에 있다가 동아일보도 잠깐 있습니다. 그래요? 기자생활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시 이제 돌아온 게 2010년 이후인데 마침 돌아왔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조선업이 불황이었습니다. 맞아요. 현대중공업을 오래 다니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973년에 현대중공업이 창업을 하고 나서 2012년까지 한 번도 영업 적자를 내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 오래 근무한 분들이 그 영업 적자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기업에 근무하면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렇죠. 뭐 거제 이런 데도 뭐 잘 나가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2010년, 13년, 15년부터 불황의 그늘이 시작하면서 16년부터 급감합니다. 적자를 맞이죠. 정기선 부회장 당시 정기선 회장이 그때 입사를 합니다. 자, 그럼 적자 회사에 빠진 기업. 그때 그 HD 현대중공업을 세이버 이제 구원투수로 평판한 분이 근호갑 현재 명예회장이에요. 2014년도에 HD 현대오일뱅크의 대표이사를 맡고 16년부터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이 적자의 늪을 이제 탈출하고 구조조정을 했던 분이 이제 근호갑 회장의 역할이었는데 적자가 이제 불황이 시작되는 때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경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풍이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이제 오너 3세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들은 현장 경영보다는 재무 경영을 많이 합니다. 컨설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김동관 부회장과 굳이 뭐 따지자면 그런 정도의 경영 스타일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김동관 부회장과 정기선 회장 친분은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방송 시작 전에 약간 잡담을 하면서 이야기했지만은 둘 사이에는 약간 미묘한 신경전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측면입니까? 아마 그 친했을 때는 하나그룹이 하나오션을 인수하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직접 별로, 이제 경쟁이 되기 시작하니까 별로 부딪히는 게 없었죠. 하나그룹과 현대중공업은. 그런데 하나오션을 인수하면서는 이제 양상이 달라졌죠. 첫 번째,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 조선산업이 지금 아까 주식시장에서 조선과 방산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이 방산 쪽의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마스가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은 거죠. HD 현대중공업은 사실 LNG선이 효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방산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조선을 합병하는 이유도 사실 방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HD 현대미포조선에 있는 도크 5개 중에 2개를 특수선, 그러니까 이 군함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특수선 도크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 합병하는 이유인데 그만큼 이 방산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지금 아주 민감하게 걸려 있는 게 우리나라의 구축함 사업 한 7조 9천억, 한 8조 정도 하는 사업이 예.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쉽게 진행하기 어렵겠죠. 그렇겠죠. 이 상황에서. 네. 그리고 거기다가 법적 분쟁이 아주 세게 붙었어요. 특허 분쟁부터 뭐 서류가 굉장히 법적 분쟁이 미묘하게 많아서 친구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사이가 좋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겠네요. 네. 또 HD 입장에서는 수주 잔고 같은 거는 HD가 확실히 형님인데 네. 이제 막 치고 올라오니까 기분이 좀 묘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정기선 회장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자면요. 지금 엊그제 뉴스가 있었다고 하네요. HD 현대가 처음으로 미 군함 건조를 수주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미묘한 신경전의 배경이 되겠네요. 이제 뭐 좋은 뉴스죠. 네네. 그런데 이제 미 군함 사업,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미 군함 사업을 잘 보셔야 되는 게 HD 현대가 이번에 수주한 사업은 소위 말하는 전투함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일종의 군수 지원함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마스카를 이야기하면서 MRO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네, 배를 네, 수리하는 것도 지금 미국의 법상 군함을 외국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 뭐 개정 한 해 만에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합의해서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국에서 군함을 만들어서 수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수주를 할 수 있는 게 군수 지원함인데 미국의 2030년까지 군함의 어떤 수주 규모가 몇백조 단위입니다. 그 중에서 군수 지원함은 굉장히 작은 포션, 몇 조 단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메인은 뭐냐면 이 전투함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현재 미국 법상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연결이. 그래서 아마 HD 현대중공업 그룹이 정말 적극적이라면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현지에서 만들어야 사실 그 큰 사업을 그렇죠. 먹는데 예. 물론 이번에 헌팅턴 잉글스와 공동으로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 지원함을 만드는 건 희소식이긴 하나 예. 사실 이 시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실제 이제 투자자 하시는 분들을 봐야 되는 거는 메인인 구축함 사업, 전투함 사업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메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마스카랑 직접 연결된 사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스카에 대한 이야기는 정 회장에 대한 평가 조금만 더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을 때 정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권오갑, 아까 말씀해 주셨던 권오갑 명예회장께서도 이제 사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전문 경영인 체제는 막을 내리고 오너 경영 체제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지금의 행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HD 현대 체질을 바꿨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번 정기선 회장의 취임은 큰 의미는 사실은 오너 경영 체계의 복귀죠. 네네. 근데 잘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 머릿속에는 HD 현대중공업 원래 정몽준 회장 거 아니야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의 통일인 지정에도 정몽준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 현대중공업은. 근데 실제 근데 정몽준 회장은 1988년에 경영을 손뗀 이후로 경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일선에서 물러나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37년 만에 오너가 복귀라 그러는데 그러면 정기선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HD 현대그룹 어떻게 바뀌었느냐. 실제 근호갑 회장의 가장 큰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불경기에서의 적재 탈출이 있었지만 HD 현대그룹의 지배 구조를 바꿔놨습니다. 원래 HD 현대그룹은 순환출자 구조였는데 이 순환출자 구조를 깨고 현재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지주회사 밑에 HD 현대중공업의 조선, 그렇죠. 그다음에 HD 오일뱅크에 대한 에너지, 일렉트릭, 그리고 인프라코어와 HD 현대건설기계에 통한 건설기계 이 세 개에 만들고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면서
한국조선해양의 지주회사의 대주주를 정몽준 회장이 25% 이상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정기선 회장은 아직 이쪽 지분의 6%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숙제일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 집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네. 숙제고. 그래서 일단은 지배구조 자체를 좀 바꾸는 게 큰 역할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정기선 회장이 조인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바뀐 거는 제가 볼 때는 건설기계라는 한 분야에서 국내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요 분야가 가장 크고, 네.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최근에 횡보를 보이고, 또 하나 이제 어제 그 APEC의 기조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포럼에서. 여기에서 예. 이제 몇 가지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좀 젊은 오너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2023년하고 2025년에 미국 CES에서 네. 그 시작 기조연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하는가가. 그렇죠. 재밌게도 2023년과 2025년에 시작 기조연설을 누가 했냐면은 미국의 존 디어라고 농기계 회사입니다. 존 디어 농기계 회사의 대표가 23년과 25년 기조연설을 했어요. 예.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 첨단 그러니까요. 예. 네. 보통 뭐 젠슨왕 이런 사람들 생각할 그렇죠? 텐데. 농기계 회사 대표가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실제 혁신은 농기계라는 아주 전통적인 올드한 인더스트리에서 첨단이 입혀져서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는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디어가 뭘 했냐면은 자율주행차 같은 거 사실은 일반 도로에서는 어렵지만 미국의 넓은 평원에서는 사고가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뭐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트랙터가 지나가는데 잡초를 뽑는데 레이저로 인식을 해서 잡초만 죽이고 죽이지 않는 형태에 만든다든지. 네. 그러니까 아주 올드한 거 차츰 입히는 건데 지금 정기선 선생님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조연설을 보면 무인배를 하면 5%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아주 조선업이라는 거는 인류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던 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업에다가 최근에 최첨단인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첨단을 입히는 형태의 혁신을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퓨처 빌드업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선업도 예전처럼 이렇게 벙커CU 태우면서 다니고 이런 산업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정몽준 선대회장이죠. 예,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축구, 정치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인데 정기선 회장은 경영에 이렇게 일선에 올라오게 됐어요. 이것도 약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해 봐야 됩니까? 원래 정주영 회장의 가문은 아버지인 정주영 회장이 88 올림픽 유치를 했고, 그랬죠. 예. 그리고 아들인 그 정몽준 회장은 사실 피파에 있으면서 월드컵을 유치를 했고, 예. 지금은 사촌이 하고 있죠. 사실은 그 지금 피파 한국 그 축구협회 회장을. 네. 근데 이제 아들인 손자인 정기선 회장은 이분들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와 스포츠에 별로 그렇게 썩 관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경영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인 정몽준 이사장이 경영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할아버지가 유산을 남긴 이 조선업에 대해서 손자로서 다시 한번 부흥을 지켜보겠다는 분명한 그런 사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좀 결이 다르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업인들이 정치보다는 좀 기업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HD 현대 그리고 정기선 회장 앞길에 남아있는 과제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죠.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지배 구조를 좀 더 완성시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일단 측면에서 현재도 그 아버지인 정몽준 회장이 지분이 25%로 한 4배 이상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권 승계 부분이 분명히 걸려 있을 것이고요. 이 정몽준 회장 나이도 어느 정도 51년생이시니까 꽤 많죠. 70이 넘으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도 그와 연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과 HD 미포조선의 합병. 요즘은 이제 물적 분할이 말이 많으니까 오히려 좀 합병한 추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와 HD 인프라코어의 합병을 해서 좀 벌려놨던 일들을 조금 간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HD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 에너지 건설기계가 있는데 조선과 에너지는 괜찮아요. 근데 건설기계 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선 회장이
본인이 회장과 된과 동시에 이 건설기계 쪽의 대표를 같이 맡았어요. 다 살려보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제라고 본 거죠. 건설기계 쪽을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 그리고 아마 로봇에 되게 관심이 많을 겁니다. HD 현대 로봇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휴먼 로봇은 아니지만 산업용 로봇은 그것이 되게 그 시야 훨씬 더 크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기조연설에서도 지금 조선 산업의 가장 바틀렉이 숙련된 노동자가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이걸 로봇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라고 아마 역설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 과제.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드한 조선업이라는 산업을 첨단의 어떤 AI와 여러 가지 첨단 산업과 어떻게 융합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아마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이 수중 용접 같은 거 로봇이 할 수 있나? 잘 모르겠네요. 어떤 발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HD 현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칠성사이다가 새로워진 모습으로